인허가권을 가진 평택시장은 평택대교 대책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이호성 상임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세교동 대책을 위한 기자회견에 11시가 시작인데 오늘 교통이 좀 밀려서 잠시 좀 늦었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 대장동 관련 재판을 보니까 대장동 사건의 주요 핵심 김영희가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줄곧 말해왔듯이 지역의 토건 유착 세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들이 권한을 부여했던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발전과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아주 중대한 재판입니다. 저는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위한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요. 왜냐하면 대장동 문제를 처음 주장했을 때 바로 대장동 내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정말 대장동 사건이 발생되면서 당군 이래에 최초의 부동산 적폐 사건이 발생됐는데 그 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현행 우리나라 개발관련법은 어제 그 재판에서 판사의 판결문과 검사의 구형 의지를 보면 바로 이게 쟁점이에요. 지역 토건 세력들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땅으로 엄청나게 치부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런 세력과 지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그 측근들이 한 통속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났다는데 의미가 큰 거예요. 아침에 오늘 세교동 대책을 위한 오늘 그 기자회견에 참석하면서 잠깐 그 TV를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리랑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바로 이 토건 세력과 지방 권력에 입착을 하면 감옥 가는 나라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이 지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개발지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빼앗긴 철거민 얘기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철거민 얘기인데 저희가 줄곧 주장해왔듯이 개발지역 내에서 사회적 약자들, 주거 취약계층들, 영업 생존권이 침해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는 쑥 빼먹어요. 권력만 잡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얘기하면 지난 1기 신도시 당시에 제가 신도시 당시에 대책위원장 시절에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이재명 씨가 저를 변호를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악덕 그 동양 적시계사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합병을 냈지만 LH로 남아서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짓거리가 모자라서 지금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등 모든 공기업을 비롯한 사기업까지도 땅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점에서 그걸 배웠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땅의 그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이런 권력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궁정자지구의 그 용도 변경으로 수조원의 이익이 남긴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파헤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또 2000년도 당시에 이기 신도시 판교 개발할 때 그때도 제가 주민들 편에서 집시법으로 구속이 돼 있지만 그때 弁론에 관계했던 사람도 이재명이에요. 이렇듯이 땅으로 돈을 버는 것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자가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다는 거예요. 통탄한 일입니다. 그리고도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어제 김영희 구속됨으로 인해서 진실에 접근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철거민을 철자만 얘기해도 공안육 시각으로 달아서 그냥 잡아갔어요. 제가 분당 때 집회만 하면 분당에서 우리를 잡아다가 안성이나 여주 쪽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 집회를 하다 보니까 교통비도 없어가지고 안성이나 여주 쪽에서 걸어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이제는 개발을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돼야 돼요. 누구는 권력을 가지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이거를 나눠줘요. 결국엔 기득권 세력들이 나눠가지고 자기네들의 부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반면에 그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자영업자들 또 방 한 칸밖에 구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땅에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또 집 한 칸 장만해서 이게 내 집이구나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꿈을 앗아가 버린 게 바로 토건 세력과 인허가권자의 행태입니다. 저는 어제 김영의 5년이 아니라 15년 정도를 때려쳐줘야 돼요. 그런데 검사구역이 1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5년으로 만족하지만 계속 저희 전국철거민협의회는 눈을 뜨고 쳐다볼 겁니다. 이 땅에 개발을 빙자해서 돈을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거를 각계각층에 뿌려서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자들 그러한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과 함께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한판 붙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외칩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평택에 와 있지만 오늘 그 전에 왔을 때는 게 없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타이어인가요? 이 위에 안웅배, 정장선 이렇게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정상선 시장은 과거 2007년도, 6년도, 7년도에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일 때 여러 번 만났어요. 정말 학식이 있고 뭔가 새로운 그러한 그 진취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도 벗어나고 시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만난 적은 없지만 최근에 선거법인가요? 그러나 이제 족쇄가 좀 풀렸으니까 좀 시야를 좀 눈을 확 뜨고 정말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면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정말 이 땅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 철거민들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 산에 가면 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새들이 편안하게 살라고 집을 져줍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져주는데 거기서 새가 알도 낳고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등산객이 그 새집을 갖다가 뻥치면
그 새들이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철거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 권력이 또 토건 세력들이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바로 이 개발지역의 약자들의 권익과 인권과 이 모든 것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이대로 나서는 안 되겠다. 군사정권 시절에 제가 그 노태우 정권에서 이 운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만 믿고 지방자치단체만 믿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당 때 선의주 후대책을 말할 때 아니 분당에 살면서 오갈 데 없는 세입자가 4,300세대 중에서 2,700세대가 있었어요. 방 한 칸에 50만 원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부에서 주는 이주대책비 4인 가족 기준으로 300여만 원 갖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대책 구제를 요구했습니다. 달걀로 밝게는 격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고 우리 헌법에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의사에 반해서 이주를 강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1년 반의 투쟁을 거쳐서 결국은 달걀로 파헤친 격이라는 그러한 성과를 얻어냈어요. 세입자 기준으로 공공임대 아파트, 또 공공임대 아파트를 칠 때까지 임시로 살 수 있는 가입관리, 그리고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생활대책을 위해서 상가 권리 2.5평까지 그 세입자들의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저희 분당 주거권 투쟁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어땠어요? 토건 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와 전철업 같은 단체는 탄압을 하고 반면에 건설 업체들은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로비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고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바로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엄청나게 잃는 방법만 연구하고 강화해 왔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도 대장경 게이트를 보면서 이게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정말 당군일의 최대 부동산 적폐 사건이 이제 일어났구나. 왜냐하면 그 시발점인 성남에서 이런 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오로지 머리만 쓰면 돈만 있으면 땅을 사고 땅으로 돈 버는 직거래들만 잔뜩 했어요. 여기 어디 이뿐입니까? 학교에 가면 부동산 학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땅으로 돈 버는 걸 가르쳤어요. 그냥 땅으로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투기를 하도록 종용했어요. 텔레비를 틀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얼마로 1년 동안에 몇십억을 벌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연예인들이 영화라거나 TV 그런 데 출연해서 돈 버는 거야 이해가 하지만 연예인들의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만들었다는 거지 왜 안 뉴스가 돼야 됩니까? 이런 나라를 만든 게 바로 부동산 관련 법이고 개발 관련 법입니다. 여기에 주권하는 국민이 바로 철거민이에요. 철거민은 개발의 장애물로 매도했지만 결국 철거민은 개발의 장애물이 아니라 개발의 피해자인 것이 대장동 사건으로 백일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개발지역에 철거민이 발생되는 한 개발의 정당성은 얘기하면 안 돼요. 철거민이 발생되고 개발의 정당성을 얘기하면 이건 인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철거민들은 뭘 더 달라 돈을 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 개발지역에서 살고 있던 그 가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법이 인정 안 하니까 그거를 집시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평택만 해도 개발이 되면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건설회사나 특정한 세력에게 돈이 가고 또 시는 세금을 걷어 들어갔고 그 고려등 같은 집들을 엄청 짓고 있어요. 반면에 철거민들의 삶은 어때요?
그냥 벽돌이를 밀리고 50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20평으로 옮겨가고, 공장을 했던 사람들이 공장을 못하고 다시 일용직 노동자로 전향하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소수라고 해서 외면당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난 92년도에 경기도 철거민협회를 만들고 93년도에 전국 철거민협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고 우리가 마치 이념운동을 하거나 개국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것처럼 매도해 왔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런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개발 때문에 발생되는 철거민은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새로으로 복귀해야 돼요. 저희는 철거민들이 발생이 안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법과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철거민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평택시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성남시에서 저에게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성남시에 조언을 해줬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거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아파트는 바로 법에 시장의 권한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을 하면 임대아파트를 주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이 결단을 내려서 훌륭한 정책을 통해서 약자들한테 칭송받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재개발 조합 측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네들은 땅이 없다. 그런데 이미 지어진 임대아파트를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아직도 평택시는 세계동 이주대책위원회와 이런 진지한 논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정장성 시장은 따라주기 바라요. 평택시 공무원들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발생되는 철거민들, 그냥 옛날에 저희가 개발을 할 때는 울타리를 쳐놓고 개발 발표 이후에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개발 당시 시점에서 살고 있는, 장사를 했든 공장을 했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만 수립하라는 겁니다. 이래서 도덕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일부 공무원들이랑 짜고 개발이 발표되기 이전에 딱지를 거래하고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철거민들이 딱지 거래한 게 아니라 외부 세력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딱지 거래를 하면서 철거민들을 매도한 거예요. 애가 잘됐다. 건설업체가 돈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도 돈을 뿌리고, 최근에 와서 주요 언론사도 바로 이 건설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해결해야 될 철거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와서 역사의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대, 90년대는 그 산업화 과정,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땅이 필요했다면 지금 2000년도가 넘은 지금 시점에서 남아 돌아가고 있는 집을 위해서 또 집을 줘야 된다. 이런 헛된 소리 진짜 막말하지 말고, 개발하게 되면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모든 가치를 골고루 인정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늘 그 평택 세교 지구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나와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집회와 시위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나라가 말이 됩니까? OECD 국가중에서 아마 우리나라만 이럴 거예요. 제가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인도와 중국에서 철거민 문제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철거민 대책에 대해서, 철거민 규정에 대해서 교육시킨 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철거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거지를 부려서 토건 마피아를 만들어서 철거민들이 싸우게 하고, 또 주민들 가운데 한두 사람만 특정해서 많이 주면서 주민들을 내쫓으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미흡하니까 우선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그리고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 이런 데와 우리가 두루두루 협의 과정을 거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재개발의 인허공자인 평택으로 말하면 평택시장이 정책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뭐가 바쁜지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표 계산을 해요. 아, 철거민들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들 도와줘봐야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철거민들이 때를 쓰느니 어거지를 부리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우리 같은 시민운동가가 와서 외칠 게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와서 보듬고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조례라든지 법을 재개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서 평택시장과 함께 평택시 공무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세계1지구 철거민들이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됩니다. 저희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왔는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철을 깨부실까, 어떻게 하면 이웃이 저 입을 막을까, 이런 데만 골몰해서 서울 사건 같은 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어제 김영희가 5년을 받았지, 오늘 받았는데 저는 2015년도에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나와서 1심 무죄, 2심 무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서 대법원 확정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런 말을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제가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난 내일 감옥에 가겠다고 했어요. 판사님, 제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피해자니까 뭉쳐서 법을 어기지 말고 폭력을 쓰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뭉쳐서 외칩시다 하는 게 죄라면 나는 매일 감옥에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좀 정확하게 눈을 뜨고 무죄를 때려달라고 제가 호소를 했어요. 만약 내가 문제가 되면 다시 나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개발적 철거민들에게 사제총을 만들거나 화염병을 만들지 말고 정말 합리적으로 외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대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세계1지구 철거민들이 희생되는 걸 원치 않아요. 경찰들도 희생되는 걸 원치 않아요. 또 공무원들도 희생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린 다 함께 살아야 될 이 시대의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다만 개발 관련 법과 제도에 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계동 철거민들이 생업으로 볼게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빨리 이분들이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전체력 5개 지역, 전체력 지역투쟁위원회 요 5개 지역 4.4분기 투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서울 보문동, 또 서울 흑석동, 또 부천 소사산, 그리고 성남 산성, 또 오늘 평택 세계동, 저희 전체로는 30여 개의 지역 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아마 투쟁위원회가 1차적으로 이 5개 지역을 선정해서 5개 지역의 힘을 모아고 그 다음에 이번에 투쟁위원회 이 연대 투쟁이 끝나면 이제 중앙의 차원으로 또 수대 집회를 할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식구들이 여기에 합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우리 평택 세계동 철거민들이 빨리 생업으로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평택시가 우리 세계동을 장기판에 조르보면 저희도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과거에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각오로 투쟁을 해온 우리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어떤 탄압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외쳐 나갈 거라는 것을 평택시에 알리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인 자세를 갖도록 마지막으로 촉구하면서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 세계동 문제가 하루속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거라는 것을 밝히면서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